좌표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작업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 공간은 어떻게 돼요? 무한 공간이죠. 그렇죠? 무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쪽 X축, 이 Y축. 이쪽은 마이너스 X, 밑으로는 마이너스 Y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을 하나 그린다. 그리면 선의 시작점 좌표, 끝나는 점 좌표. 이것이 이제 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지. 선이라면. 원이라면은 뭐 원의 중심점 좌표하고 그다음 반지름값. 이걸 가지고 이제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 공간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는 다 어떤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요. 좌표를 그려진다는 거죠. 그 좌표는 세 개가 있어요.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가 있는데 절대좌표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X축으로 뭐 5만큼 갔다, Y축으로 3만큼 갔다. 그러면 뭐냐면 5,3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값, Y 이렇게.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대좌표고요. 그 다음에 상대좌표는 뭐냐면 마지막점. 여기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냐. 변화값이죠. X 변화값, Y 변화값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대좌표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좌표는 그 직전의 좌표로부터 얼마큼 변화됐냐. X값이 얼마큼 변화했고 Y값이 얼마큼 변화했냐를 나타내는 것이 상대좌표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극좌표는 뭐냐면 극좌표는 이동한 거리. 만약에 여기가 마지막 점이라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갔냐? 100만큼. 각도는 X축으로부터 몇 도가 움직였냐? 이게 극좌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 그릴 때 절대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한번 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릴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예제를 해보고 더 이상 안 해요. 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거의 쓸 일이 없어도 알아야 돼. 왜? 기본 개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좌표는 항상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건 두 번째로 상대좌표와 극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점은 요 원점이 0,0이니까 x축 2 같고 y를 1만큼 갔어요. 그리고 이 좌표는 2,1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냐? 원점으로부터 4고 그 다음에 y축으로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4,1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얼마큼 움직였어? 200개 안 움직였죠? 200개 안 움직였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좌표가 4,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좌표. 그럼 상대좌표는 뭐냐? 여기서 시작을 했다.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가 기본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얼마큼 이동했냐? 이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2 골뱅이 2,0 x, y축은 안 움직였지. x만 이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골뱅이 2,0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골뱅이라는 뜻은 최종점, 마지막 점이라는 뜻이에요. 최종점부터 x만큼 이동했고 y만큼 이동했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근데 각도는 뭐냐? 요 최종점부터 이동한 거리의 각도. 우리 각도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키보드엔 그게 없어. 그래서 각도는 부등호 표시로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극좌표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4만큼 이동했다. 그럼 여기 4고 x축으로 45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골뱅이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요것이 이쪽 시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각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CAD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명령, 리미트입니다. 도면 영역 한계 설정이에요. 도면 영역 한계 설정. 자,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일 큰 종이가 A0죠. A0는 1189에 841이고, 요놈을 한번 딱 접으면 A2가 됩니다. A2는
아니 A1, 845, 594. 또 접으면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면은 뭐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이제 프린터가 프린터가 많죠. 뭐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데는 플로터를 해서 뭐 A2, A1도 쓰고 A0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데는 다 대부분이 A3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A3 420에 297 용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려는 도형이 뭐 이렇게 우리 건물 같이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그릴 수가 없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A3다 건물을 설계를 해야 돼. 그리면 축소해서 그려야지. 뭐 50분지 1이다 100분지 1이다 축소해서 그려야 돼. 그리고 그린 놈을 어떻게 돼? 그대로 쓰죠. 그대로 복사해서 쓰지. 이게 옛날에는 그릴 때 축소해서 그리고 그 놈을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그립니다. 1대1로. 여기다가 1대1로. 여기가 이쪽으로 100m야. 그럼 100m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1000m야. 그러면 1000m 그대로 그리는 거죠. 무조건 1대1로 그려요. 근데 1대1로 그린 놈을 어떻게 출력을 낼 때는 축소해서 출력을 내죠. 이게 그때 옛날하고 반대지. 1대1로 그리고 축소해서 출력을 냅니다. 출력을 낼 때는 이제 저기서 종이로 따진다면 뭐 A3로도 낼 수도 있고 A4로 낼 수도 있고 뭐 A2로도 낼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모형이 있고 배치 2 있는데 이거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모형에서 1대1로 그리는데 이것을 A3로는 안 출력하겠다. A4로 출력하겠다. 어느 한 부분만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이게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이에 모형에서 잡은 것을 이 종이에 이렇게 배치해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작업을 하겠다, 어느 크기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면 이 영역은 무한대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전기 도면 그릴 때 전기 심벌을 그리거든요. 전기 심벌을 그릴 때는 도면 영역 한계를 딱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면 편해요. 그때 한번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도면령을 설정하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축적과 용지 크기의 도면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지 크기가 A3다 그러면 420에 297이에요. 근데 이거 100분의 1 도면이다. 그러면 사실 도면용 한계는 42,000에 29,700으로 이렇게 도면용 한계를 설정을 해야 돼. 그렇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입력하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어떤 명령이 나왔냐면 그냥 리미터로 해도 되지만 MV 셋업이라는 명령이 나오고 MV 셋업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도면 영역 한계를 42,000에 29,700으로 딱 세팅을 하고 사각형까지 딱 그려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딱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해보고 나중에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템플릿 파일을 만들 때 요 MV 셋업이라는 명령이 필요한데 그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들어갈 때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 화면에서 그림 시작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템플릿을 눌러가지고 역사각의 템플릿을 눌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설정값 ACAD ISO DWT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는 상태로 오고요. 지금 이것이 지금 기본값은 A3입니다. A3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영역 한계를 설정해 볼게요. LIMITS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라고 치면 모형 공간 한계 재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 구석 지정,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종이거든요. 종이 1대1 종입니다. 1대1 종인데 여기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기본값입니다. 지금 여기 값이 뭐 얼마예요? X가 얼마고 Y가 얼마예요? 다 0이죠. 그러니까 0,0 맞아 틀려요. 맞죠? 맞으면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엔터를 치니까 오른쪽 위 구석 지정 여기죠. 종이의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석 지정 좌표값을 입력을 하라고 그래요. 보니까 420에 297이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420에 297 A3 용지로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엔터 치면 되는데 나는 그냥 A4를 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치면 되냐? 297, 210 이렇게 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A3였지만 A4로 바꿨다 하더라도 화면이 A4로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A4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A4로 이렇게 다시 갱신을 해줘야 돼. 그것을 줌 명령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줌 명령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줌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줌은 Z5M 이렇게 쳐야 되는데 Z만 쳐도 돼요. Z하고 엔터 치면 여기 이제 옵션들이 나옵니다. 전체, 중심, 동적, 범위, 이전, 축척, 인도, 객치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전체 A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전체 줌이 나옵니다. A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도면 영역 한 개를 A4로 맞췄기 때문에 A4가 화면에 꽉 차게 어떻게 돼요? 화면을 다시 재생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줌을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줌에 대해서는 또 따로 배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줌, 올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축적과 용지 크기 도면 범위에서처럼 도면 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 설정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설정도 하고 테두리까지 자동으로 그려주는 명령이 MV 셋업이라는 명령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도면 틀 작성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명령은 MV 셋업, SETUP 이렇게 MV 셋업이라 딱 칩니다. 자, 그러면 도면 공간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까? 여기서 기본값은 Y지만 N을 쳐야 돼요. No. 도면 공간을 다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만 사용할 거냐? 그 범위 벗어나서도 사용할 거냐? 벗어나서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N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미터법이죠. 그래서 M하고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 창이 뜹니다. 여기서 축적 비율을 정해요. 나는 100분의 1의 도면 틀을 작성하겠다. 100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치냐면 100이라고 치면 돼요. 100. 그러면 용지 폭이 얼마냐? 용지 폭이 아까는 다시 A4로 이렇게 바꿨지만 나는 A3를 다시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3는 어떻게 돼? 가로폭이 얼마예요? 가로폭이 420이죠. 420. 그 다음에 높이는 297이죠? 297 하고 엔터. 자, 이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딱 그려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것이 42,000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42,000이고 여기서까지가 29,700이에요. 거리가 모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2,000, 여기서 여기까지가 29,7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도면 한계 설정도 하고 테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명령이 바로 도면 틀 작성 MV 셋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0분의 1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A3를 했으니까 가로가 42,000이고 세로가 29,700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놔두고 요 플러스 하나를 눌러서 또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도면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도면을 생성시키는 거죠. 새로운 도면을 생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기본값 있죠? A3 그걸로 그냥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도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 그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작업해야지 편해. 그리고 몇 가지 환경 설정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제도 설정입니다. 제도 설정. 제도 설정은 단축키 F12 눌러도 되는데 그냥 나 같은 경우는 DS라고 칩니다. DS 세팅을 해주는 거죠. DS라고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제도 설정 창이 뜹니다. 제도 설정 창. 제도 설정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이제
탭을 보면 스냅 그리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그때그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스냅 그리드에 가가지고요. 스냅 그리드에 가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으면 화면이 이렇게 모는 종이로 보이지. 그렇죠? 모는 종이가 편할 때도 있는데 내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 심벌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 모는 종이보다 점이 편한 때가 많아.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여기 2D 모형 공간이라고 이렇게 거기를 체크를 해줘요. 2D 모형 공간. DS로 치고 가서 스냅 및 그리드에 가가지고 요 2D 모형 공간 있죠. 여기 2D 모형 공간을 앞에를 체크해줘요. 지금 거기 원래는 체크가 안 돼 있죠. 체크 안 되는 걸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모눈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됩니다. 점으로 표시되고요. 여기 그리드 동작에 적은 그리드하고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이걸 뭐 이렇게 해제를 시켜줘요.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제도 설정 값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적 입력으로 한번 보겠어요. 동적 입력. 동적 입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 체크된 값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제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그때 이제 해제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 이렇게 눌러봐요. 그리고 밑에 상태 막대에 보면 제일 상태 막대가 바로 이겁니다. 상태 막대가 여기에요. 여기가 이거 스냅이고 이게 모눈인데 이거 한번 켜봐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한 번 딱 누르면 너무 촘촘해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줌, 올 이렇게 한번 쳐주면 쳐주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모눈 종이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새로운 도면으로 갔을 때 이렇게 처음 상태로 작업하고 싶으면 줌 5이라 꼭 쳐줘요. 이게 내가 도면을 작성했는데 화면에 안 보여. 지금 이 화면이라는 것은 이 무한 공간에서 아주 작은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형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줌 5 이렇게 한번 쳐주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도면형 한계가 화면에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줌 영역해서 줌 2 하고 엔터. 이게 Z5 이렇게 쳐도 되고요. Z2 쳐도 돼요. Z2는 어떤 도형이 그려지면 그 도형이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하여간 뭐 줌 5 이렇게 쳐요. 그리고 모는 이걸 누르면 보이고 한 번 누르면 보이고 한 번 누르면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태 막대라고 그래요. 이 상태 막대라는 것은 내가 작업할 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태 막대가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거 있어요. 안 쓰는 것은 안 나오게 하는 게 좋고 많이 쓰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가끔 쓸 때 한번 나오게 해주는 게 더 편하지. 뭐 지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뭐 많이 나와 있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일 끝에 구석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사용자화라고 있어. 보이죠? 네. 사용자화를 한번 눌러봐요. 사용자화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지금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것은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쪽 화면에 이쪽 화면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이는 거고 체크 안 되는 것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이면 여기 화면에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해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속 조건 추정 이렇게 해제시켜버리고 등각 투영 제도 해제하고 3D 객체 스냅 우리는 뭐 2D만 하니까 요거 해제하고 동적 UCS 선택 필터링 장치 UI 잠금 뭐 이 정도 해제하면 지금 이 정도 남습니다. 빨간 걸 한 것만 딱딱 해제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도구에서
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내가 이거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흑백이라 모르지?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밑줄 쫙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책에다가 추가로 안 써져 있는 건 추가로 거기다 메모를 해놓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드는 그리드 모눈의 표시, 비표시를 켜고 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해도 되는데 단축키는 F7키입니다. F7을 한번 누르면 그리드가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F7키 한 번씩 눌러봐요. 그리고 거기다 F7이라고 써놔요. 책에. 그 다음에 스냅모드라는 건 마우스가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스냅모드를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설정해서 막 써야 되다가 다시 또 해제하고 또 설정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자꾸 변화시켜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키, 펑션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스냅 모드는 F9키입니다. F9를 누르면 마우스가 스냅이 걸리고 지금은 이제 잘 표시 안 되지만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누르면 여기가 파랗게 켜지고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이 펑션키가 생각 안 나면 이걸 클릭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동적 입력이 여기 보면 동적 입력이라고 있어요. 동적 입력은 마우스로 이렇게 해제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적 입력은 이제 마우스 포인터에서 바로 어떤 명령이라든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라인에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포인터에 가까운 곳에서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동적 입력은 주로 뭐 우리가 작업할 때 동적으로 작업을 해요. 동적 입력으로 작업하는데 가끔 동적을 해제를 하고 정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F12가 생각 안 나면 여기 마우스에 보면 여기 동적 입력, 요것이 동적 입력, 요거. 잘 모르면 마우스로 지금 컴퓨터 밑에 살짝 갖다 대는 풍선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요가 동적 입력이구나 이렇게 딱 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직기모드는 F8키입니다. 직기모드는 또 많이 써요. 여기 마우스가 이렇게 자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게끔, 그게 직기모드입니다. 그래서 직기모드를 키고 쓸 때는 F8을 누르고 해제할 때는 F8을 한번 누르면 해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극좌표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극좌표 추적은 우리가 꼭 90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45도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45도를 추적한다든지 뭐 10도씩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많이 쓰진 않지만 대부분은 직각으로 추적을 해요. 직각으로 추적을 하는데 그 이에 90도가 아닌 뭐 다른 각도에서 추적을 할 때는 극좌표 추적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만 딱 설정해 놓고 사용하면 나중에 한번 계속해서 요 범위 내에서 도면 작성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도구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공간 변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동서남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걸 갖다가 필요 없으면 뭐 깔끔하게 뭐 안 보이게 작업하는 게 필요하면 화면에 보이게 하고 필요 없으면 이게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뷰에 가면 돼요. 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평면도 동서남북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뷰 큐브라는 걸 딱 누르면 이게 안 보여요. 뷰 큐브.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다른 건 꺼져 있어도요. UCS 아이콘, 파일 탭, 배치 탭은 켜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건 꺼버려요. 그러면 깔끔하지.